선생님네 학교 안에 폭행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여러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방문한 날만 우연히 없었던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몇 해를 두고도 폭행을 못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또래끼리도 없었거니와 하급생에 대한 상급생의 폭행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폭행은 숫째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이 학교 내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째서 선생님네 학교에는 몇 해를 두고도 폭행이 없는 것일까를 선생님들에게 알아도 보고 학생들에게 물어도 보았습니다. 본디 폭행이란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말로는 도저히 안 될 경우에 터지는 것인데 선생님네 학교 사회에는 바로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외정시대 중등학교를 학교 구내에 있었던 기숙사에서 다녔습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밤 12시가 가까워지면 상급생에게 불려가서 무릎을 꿇리고 경례를 잘못했다느니 심부름을 게을리했다느니 심지어는 도대체 보기가 싫다는 이유로 볼이 안으로 터질 만큼 폭행을 당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불쾌했던 것은 이것을 알고도 모르는 척함으로써 폭행을 은근히 권장했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1년을 먼저 학교에 입학했으면 그들에게 경례를 하게 한 것이 그 당시의 선생님들이었고 상급생들은 그 선생님을 등에 업고 하급생들에게 폭행을 가했던 것입니다.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교육에 있어서의 일제잔재입니다. 신라의 서당에도 없었고 고려의 서원에도 없었고 조선의 성균관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어느 시대의 가정교육에서도 못 보던 일입니다. 옛 한국에서는 나이로 따져 10년이 넘어야 존댓말로 공손한 인사를 했지 1, 2년 차이를 두고는 그야말로 서로 버텼던 것입니다. 10년의 나이 차이가 있는 사이라 할지라도 집의 복종의 사이는 아니었으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어제 선생님네 학교에서 이 한국적인 학생 간의 사이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누가 보아도 악인 경우에조차 폭행은 안 되는 것입니다. 폭행 자체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악인데 악이 어떻게 악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네 학교의 경우 악이 있었으련만, 있어도 적지 않았으련만 선생님의 폭행이 없음으로 인해서 상급생도 하급생도 폭행을 모르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에게 폭행만 없으면 그것만으로 학생들의 폭행이 완전히 없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엄중한 단속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학부모의 호출, 정학 또는 퇴학 등의 조치를 가해야만 학생들의 비행을 막을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네 학교에는 이것이 없었는데도 학생들의 폭행은 아주 없었고 그 밖의 비행도 놀랄 만큼 적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의 꾸지람을 듣고 선생님의 권고로 자기 부모님께 사과한 학생들은 있었으나 보호자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 그를 호출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신체 건강 또는 정신 건강이 나빠져서 선생님과의 협의 끝에 휴학한 학생은 있었으나 비행을 이유로 안 가르치겠으니 학교에 오지 말라고 정학이나 퇴학을 시킨 일은 없었습니다. 가장 공들여진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학교에 못 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생님네 학교의 생각이셨습니다. 선생님네 학교가 비행이 적고 폭행이 없는 학교 사회를 이루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학 중에 비행만 없으면 그 학생 지도가 가장 성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재학 중에는 그야말로 배우는 중이니까 다소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이를 학교가 관대히 받아들이고 졸업 후에야말로 비행이 없어야만 그것이 성공한 학생 지도인호라는 생각 말입니다. 선생님네 학교는 이런 생각으로 학생을 지도한 까닭에 도리어 그 결과는 재학 중에도 비행이 적고 폭행이 없는 학교 사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학교들이 졸업 후에야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알 바 아니고 재학 중에만은 비행도 폭행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엄정 단속 일변도로 정학, 퇴학 등을 강행하는 중에 도리어 그 결과는 재학 중마저 더 많은 비행과 폭행을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설사 학교 연벌이 무서워서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그거야 엄벌이 없어지는 졸업과 때맞추어 비행을 하게 될 터이니 참뜻에서 교육된 것은 아니지요. 졸업생들의 비행에 대해서는 선생이 마음으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행정이 선생에게 책임을 묻는 바람에 물어도 좌천이다 사퇴다 하는 바람에 공포에 질린 그 교사는 그만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애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애정이 없는 그 순간부터 그는 선생 아닌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살자니 상대방을 퇴학시켜버리는 따위의 차마 못할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선생님네 학교에는 폭행이 없어서 좋습니다.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제관계가 있어서 좋습니다. 차가운 처벌이 없고 따스한 지도가 있어서 좋습니다.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재학 중은 물론 졸업 후까지도 마음으로 책임지는 선생님이 계셔서 더욱 좋았습니다. 선생님네 학교에는 건성으로 몸만 학교에 왔다 가는 학생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우등생을 위한 시험 성적 결과 위주의 경쟁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지금으로 보아서는 공부를 남보다 못하는 학생들도 비벼댈 언덕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두가 다른 머리로 태어나서 모두가 다른 가정에서 자라나다가 나라에서 지정한 학교에 왔기 때문에 어느 학년 어느 학급에도 적어도 3년의 학력 차이를 가진 학생들이 뒤섞여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본위로 어렵게 빨리 많이 가르치고도 시험 성적 결과 위주로 칭찬과 명예와 상품을 주기로 한다면 날이 가고 우탕년에 올라갈수록 못 알아듣고 못 따라가면서도 몸만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길래 6년의 의무교육을 마쳤다는 학생인데도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여 편지를 못 쓰고 구구를 외우지 못하여 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네 학교에는 그런 학생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쉽게 천천히 조금씩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한 학년이기는 하지만 같은 문제로 시험 쳐서 비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제 힘껏 공부를 해서 나아졌으면 결과야 남만 못하기로 칭찬과 표창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다. 외정시대에 보통 학교 1학년이었던 저야말로 건성으로 몸만 학교에 왔다 갔다 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그야말로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로 어렵게 빨리 많이 가르치고도 시험 성적 결과 비교로 우등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이보다 더한 학생 차별도 없습니다. 타고난 머리와 태어난 가정이 남만 못하여 남처럼 어려운 것을 빨리 많이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본인의 잘못으로만 돌려져야 합니까? 모든 초중등학생은 자기의 학력 수준에 맞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속도로 이해할 만한 분량만큼 배울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가르쳐 나가는 것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내버려 둔 데서야 안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힘들여 지도하지 않아도 워낙 좋은 조건 속에 있는 이들인지라 성장을 계속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학력을 진단해서 가르치는 출발점을 찾아야 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 생각하는 동안 기다려 주어야 하며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도 조금씩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는 칭찬이나 상품이 없어도 공부를 계속해 갑니다. 그러나 공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알고 속상해하고 있는 학생에겐 시험 때마다 틀림표요, 꾸지람이요, 부끄러움이란다면 그것은 너무하는 일입니다. 칭찬과 격려와 표창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더 많은 공을 들일 때 그 선생님은 비로소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셨습니다. 선생님네 학교에는 말은 한국말이로돼 알아듣지를 못하면서 집에서는 가라고 내몰리고 학교에서는 꼭 오라기에 책가방 들고 건성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생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우등생을 위한 시험 성적 결과 위주의 경쟁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학생들 모두가 제 머리껏, 제 힘껏 배우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선생님네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는 선생님네 학교에는 교권이 확립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그날 보신 바와 같이 저는 학생들이 학교 안팎을 청소하고 있을 적에 꼬박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아무런 공부도 되지 않는 육체노동을 그나마 무임금으로 바치고 있는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루를 공부하고 나서 어지럽혀진 제 학교를 청소하더니 임금을 받더라는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얼핏 보아서는 연히 모든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돈 받지 않고 제 학교의 청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네 학교의 청소는 학생들에게 있어 단순한 노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학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청소해보지 않고는 배울래야 배울 수 없는 태도, 기능, 지식을 그 청소 중에 얻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공부도 되지 않는 줄을 알면서 옛부터 학생은 의뢰히 제 학교의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키는 그런 청소 작업이거나 청소부 채용은 학교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학생에게 시키는 청소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학생 보건과 학교 청소와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어른 청소부를 별도로 채용할 경우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 중에 입마개를 해서 먼지를 덜 마시고 청소 후에 손발을 깨끗이 씻어 기생충이나 병균의 감염을 철저히 예방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은 까닭을 알고 청소하고 있었으며 자기의 복원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학생들은 그 청소를 하기 전보다 많지는 않지만 지식도 늘었고 크지는 않지만 태도도 바뀌었고 기능도 조금은 숙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학생에게 학습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학교에는 교권이 확립되어 있노라 한 것입니다. 엄밀한 뜻에서 아무런 공부도 되지 않는 일은 그가 선생인 까닭으로만 학생에게 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생이 학생에게 일을 시켜서 옳은 것은 그것이 그 학생에게 공부가 된 데서뿐입니다. 저는 다시 외정시대의 학생 시절을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일이련만 왜 그리도 하기가 싫었던지 안 하면 처벌받으니까 마지못해 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공부하려고, 선생님은 가르치려고 만난 사이인데 그 일을 하면 무슨 공부가 된다는 것인지, 그 일을 시켜서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교육학을 공부한 뒤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일제 학생 시절에 거듭 강요당한 청소 작업에서 배운 것은 즐거움이 아닌 괴로움으로서의 일하기였고, 청소 미화의 습관 아닌 청소 깊이의 습성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을 위해서 가르치는 분 아닌 일제 권력을 위해서 일시키는 이로서의 학교 선생님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학생이었던 저희 학습과는 무관한 채 강제한 그 청소 작업은 저를 도리어 청소와 선생님을 멀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구실을 한 셈이었습니다. 선생님네 학교가 학생들이 학습과 연관시켜 지도한 청소 작업은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하는 사람, 선생님을 따르고 받드는 사람으로 만드는 구실을 한 셈이었지요. 학생에게 청소 작업을 시키는 일에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다음에 넘어갈까 합니다. 학교 선생으로서라기보다 아들, 딸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어른들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하나 있는 줄 압니다. 어느 가정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아들, 딸에게 어른들도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을 시키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얼마간 움직이면 손쉽게 이루어지는 집안의 정리정돈쯤이야 어느 가정에서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집안의 대청소가 있을 때에는 집안에 있던 자녀라 할지라도 밖으로 내보내고 어른들이 하고 있지요. 특히 위생상 좋지 않고 그래서 누구나 청소하기 싫어하는 변소 청소를 하필 어린 아들, 딸에게 시키는 가정이야 없는 줄 압니다. 가정은 그렇다 치고라도 어른들이 직장을 좀 봅시다. 어린이도 아닌 어른들인데 직장 일을 멈추고 모두가 그 직장의 청소를 날마다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어른 청소부 없는 직장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을 불러다가 공부하게 한다는 학교를 좀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볼 수 없는 힘들고도 싫어하는 청소를 어린이에게 날마다 시켜야 옳은지를 생각해 봅시다. 나라가 아직은 넉넉지 못해서 학교마다의 어른 청소부를 둘 형편이 못 된다는 이야기라면 모든 관공서의 청소부라도 학교에 돌려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양심인 줄 압니다. 어린이도 아닌 어른들이, 그것도 수천 명도 아닌 기십 명의, 그러고도 사기업체가 아닌 관공서인데도 어른 청소부가 따로 없는 데가 있습니까? 나라가 아직은 넉넉하지 못해서 나라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한다면 어른 관공서의 청소일랑 모든 관공리가 날마다 함께하고 그 청소부를 모두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교라는 직장에 돌리는 것이 어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언필칭 어린이를 위해 하자는 우리 어른들입니다. 실천을 합시다. 학교마다의 청소부를 두고도, 아니 따로 두어야만 청소 미화의 습관 기르기라는 학교가 꼭 해야 할 일도 더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어서 선생님네 학교와는 무관한 말씀을 가외로 드렸습니다. 끝으로 선생님네 학교에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 이외의 잡스러운 일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정력과 시간은 100%에 가까울 정도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경주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그날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선생님네 학교에 거칠애가 없는 사실 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한 데에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있는 자료는 모두가 학생들이 어떻게 나아졌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육행정기관에 제출할 보고자료의 작성은
교장과 교감 선생님이 전담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학생 가르치기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학생에게만 가야 할 선생님의 정력과 시간을 다른 일로 빼앗을 수야 없지 않느냐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는 크나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학생 하나하나를 잘 가르치기란 끝이 없는 일입니다. 책 잡히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해버릴 양이면 그것처럼 쉬운 일이 없고요. 그런데 선생님네 학교에서는 학생을 교실에서 만나 교실에서 헤어지는 선생님을 못 보았습니다. 도서실, 복도, 운동장, 그리고 건물의 뒤뜰에서도 선생님은 학생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집에 돌아간 후의 학교 시간이라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그 학생들의 교육과 무관한 일을 하시는 선생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저의 학생 시절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선생님이 가르치다 말고 교장 선생님에게 불려가시기를 여러 번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오시기는 하였지만 저희들을 가르치지는 않으시고 무엇인가에 쫓기시듯 바쁘게 서류를 꾸미신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바로 시학인데 그이가 저희들 학교에 오기라도 하는 날에는 2주일 전부터 자습 시간이 계속되곤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들에게는 공부해야 할 시간에 힘겨운 대청소를 거듭거듭 시키셨습니다. 때로는 저녁 늦게까지 저희 공부와는 상관없는 잔심부름을 시키신 일도 있었습니다. 제 선생님들어 가엾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만 그 시학이 학교에 오기 하루 이틀 전이 되어 그날에 대비한 연습을 시키는 때가 되면 선생님의 전전긍긍은 어린 우리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시학은 오고 그 앞에서 선생님과 저희들은 연습했던 대로 말하자면 연극 아닌 연극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 줄 알고도 모르는 척한 것인지 정말 바보이어서 평소에도 그렇게 하는 줄만 알고 있었는지 하여간에 그 시학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며칠 동안의 선생님은 가르치는 둥 만둥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교실에 들어오셔서 교과서를 펴라 하시지만 꼭 얼빠진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 외정 때의 시학은 저희 선생님이 저희들만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온 인격을 기울여 저희들을 가르치실래야 그럴 수가 없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학도 뒤와 위에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이 만든 일제의 정치 권력이 있어서 그도 살아가자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겠습니다. 그 시학 바람에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 학생들은 어느 학년 어느 학급에서도 선생님을 온통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이외의 일이 하나도 맡겨지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학생의 교육에만 전념하신 선생님들도 장하시지만 그 밖의 일등을 전담하신 교장 선생님이 더욱 장하시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을 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훌륭하게 되었다는 증거의 제시는 하나도 없고 도리어 학생에게 학습활동 아닌 딴 일을 시켜서 학생 아닌 딴 것을 변화시킨 것을 놓고 무슨 자랑이나 되듯 뽐내는 교장 선생님을 저는 본 일이 있습니다. 학생의 교육 아닌 딴 것의 개선을 위해서는 따로의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학교가 학생 이외의 것을 고치려고 할 때 그것은 학교의 직무유기입니다. 학교가 학생에게 학습활동 이외의 것을 하라고 지시를 할 때 그것은 교권의 남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네 학교에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 이외의 잡스러운 일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정력과 시간은 100%에 가까울 정도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경주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네 학교야말로 나라가 학교를 세우고 국민이 자녀를 보내고 행정이 선생님을 대어주어 교육을 하게 한
원래의 뜻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그 선생님이었기에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육은 선생님네 학교처럼 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된 저는 집에 들어서는 대로 감사하다는 말씀이라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배운 대로 보고라도 하는 것이 하루 종일 학교를 보여주신 선생님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네 학교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4시간 동안 버스 속에서 생각한 대로를 적어보았습니다. 길다면 긴 글월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을 느낍니다만 펜을 놓고 이만 줄이렵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성래훈 선생님의 글을 음미해 보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교육관이 담긴 이상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교육의 정신은 지금에 이르러서는 학교 현장에서 많이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훈 선생님의 이 글은 일제강점기 때의 학교 교육이 계속해서 우리 교육의 비인간적 병폐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잔존하였는가, 외정시대의 학교 교육이 우리 교육의 병폐에 대한 기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을 당신의 체험 위주로서 말하고 있었죠. 이제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현실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글인데, 저는 이 글의 내용을 접하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보수적인가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보수라는 말이 오욕을 겪고 있지만 말입니다. 성래훈 선생님께서 이 글을 쓰신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뜻 끌어안을 수 없는 부분들도 이 글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글의 내용이 모두 옳은 것들인데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문화교육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이상에 보다 문화적인 것, 예술적인 요소들을 가미하겠다라는 것이 문화교육이었죠. 예술적인 모든 요소들을 정규 교과 과정 안으로 녹여 넣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트 인터그레이션을 실천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굳이 영어로 아트 인터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정규 교육 과정에, 정규 교과 과정에 예술적 요소가 결합해서 응용되어서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장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것, 혹은 어떤 예술 형태가 장르적 개별성과 구별을 가지면서 가르쳐지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죠. 즉, 장르적인 예술 교육과는 다른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말하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문화교육이라는 개념과 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이 결합한 것입니다. 문화교육이라는 개념과 예술교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이해를 더욱 정설화시키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의 개념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술교육 쪽에 보다 가깝게 출신 성분이 있는 저로서는 문화예술교육에 꼭 교육학이 개입되어야 하는가, 교육이라는 개념이 붙으면 거기에는 교육학이 꼭 결부되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의문이 옳다거나 정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고 실천하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섣부른 의욕과 개념 이해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긴 예술과 생활의 구별이 없어진 시대라고 말하는 요즘에
장르 개념을 전제로 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버릇을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장르 교육을 대학에서 받은 예술대학의 졸업생들이 문화예술 교육에 종사하면서는 모두 장르 교육을 저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기들의 실천 안에서 되도록이면 장르를 극복하겠다라는 노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즘의 현상은 저에게는 약간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합니다. 이 문제는 또 앞으로 계속 더 생각해 보기로 하죠.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